안녕하십니까, 청산태호입니다. 예, 전 시간에는 이제 비경겁제, 이게 육친에 대해서 비식제 관해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천간인데, 천간에도 이제 음양이 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존하는 건데, 이제 천간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거를 한 번씩 알아볼 건데, 간목 있고 을, 병, 정, 수, 기, 경, 신, 임, 계. 그래서 요거를 십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십천간. 이제 천간에서 세부적으로 여기에도 이제 음양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는 무조건 갑을병정으로 외우면 안 돼. 이제부터는 간목, 그다음에 을목은 음이고 병화, 정화, 그다음에 무토, 기토, 경금, 신금, 그다음에 임수, 계수, 이렇게 음양이 서로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천간에 세분화되어 있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목의 음양, 이제 20페이지 보시면 1번 목의 음양이 나오고, 소 1번, 그 다음에 가에 보면 이제 목의 양. 자, 목의 양은 간목이에요. 간목인데 이 간목이 가진 어떤 물상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물상이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는 물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십천간에 대해서. 자, 간목이라는 거는 목의 양적인 성질을 가지고, 그래서 이건 위로 자라려고 하는, 상승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의 물상으로는 굵고 높게 자라나는 나무로 비유한다 했는데, 목의 기운이 여기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이 두 개를 이제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나무라고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 오류가 생겨요.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네. 목은 그냥 어떤 자연계의 물상에 대해서 물상으로 비유를 했을 때 높게 자라는 나무의 비유를 할 뿐이지, 이거 자체를 목을 나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 위로 뻗는, 상승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목을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금, 막말로 이 수는 수, 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명리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큰 오류가 생기고 지장이 생겨. 그러니까 이건 물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여질 수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나무의 기운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목을 나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네. 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물상이라는 거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이 간목, 을목을 목이라고, 나무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나무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목의 성향을 보면 2번, 간목의 성향을 보면 괄호 2번, 간목은 목의 양적인 성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고, 울창한 밀림에서 서로 높게 자라려는 나무의 성향이 있어. 그죠? 그래서 경쟁 구도에서 타인을 이기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이건 일주론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해. 목은, 간목은. 그리고 남 앞에 나서려고 하고, 그 다음에 후퇴를 잘 모르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경쟁 상대가 생기면 그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일주론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일주론은 뭐냐면 육식갑자, 갑자로부터 개해까지, 이게 이제 60개의 육식갑자잖아요.
그거를 갑자부터 다 풀어 하나씩. 그거를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 지금은 목의 성향은 간목의 성향은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 앞에 나서고 후퇴 잘 모르고 진취적인 성향. 왜? 나무는 위로 쭉 뻗어서 자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위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물상적인 성질이고 그래서 21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번 마음 먹은 것이 있으면 꾸준히 하고자 하는 인내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나무는 한번 베어져 갖고 쓰러지면 다시 자라기가 어렵듯이 큰 나무가 있는데 이만큼이 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이게 부러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베어져서 쓰러지면 이만큼 자랄 동안에 그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간목의 성질,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자포자기하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어, 이런 사람들. 그래서 패배감이 아주 극심하게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 약해져. 왜?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간목은 패배하거나 실패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망하거나 하면 간목 일주는 일어나기가 어려워. 다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믿음,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 사회에서도 앞에 나서서 선두에서 뭔가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간목일주가 많아요. 근데 대신에 상반되는 내용으로는 자기 주장이 강하겠지, 이런 사람들은. 그지? 앞에 나가서 뭘 막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깔아 뭉개는 그런 게 있다고. 간목일주들은. 그래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기고 자존심이 또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타인한테 다른 사람이 나를 짓누르려고 하거나 내 자존심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갚으려고 해, 이 사람들은. 똑같이 되돌려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나무라는 이런 기운은 결국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 땅에, 토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왜? 여기 땅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니까. 그지? 그 상처를 딴 사람한테 준다는 거야. 그래서 간목일주한테 나중에 사주 감명을 할 때에도 당신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조심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야. 이 간목일주들은 대부분 다 그래. 다른 사람한테. 왜?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땅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되잖아. 나무는 이 뿌리 없이, 어딘 지지하는 뿌리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거든. 그게 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간목이. 그래서 감명을 할 때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일주만 봐도 점이 다 나온다는 거야, 사람. 간목일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감도 강하고 그리고 내가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 걔네들을 눌러야 내가 앞에 쓰니까. 그지?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상처를 주는 일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간목은 간단하게 알아본 거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과정을 배워 나가다 보면 또 계속해서 이 음양, 육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니까 계속 들으면 되고. 자, 다음번에는 을목. 이게 목인데 음의 목이에요. 음의 목. 자연계의 물상으로 보면 을목은
목의 양적인, 목의 음적인 기질을 대표하는 거예요. 을목은 목인데 음이야 이거는. 그래서 자연의 물상으로 보면 주로 덩쿨 식물, 덩쿨,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뭐 수초, 물속에 피는. 수초는 뿌리가 없잖아. 있는데 땅에다 박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수초는. 그러니까 막 불의 옥잠이나 연꽃 이런 거는 둥둥둥둥 떠 있잖아 물에. 그런 성질을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을목도 단순히 꽃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해놓은 거야 그거에. 근데 성향을 보면 이제 여기 나오지 성향이. 그래서 을목은 기본적으로 목의 성향은 가지고 있어. 근데 양이고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이잖아. 그래서 목의 성향은 가지고 있을 때 달라. 같은 목이라도. 그래서 을목은 덩쿨 식물로 표현만 할 뿐이지. 그리고 덩쿨 식물의 이제 특성을 보면 유약해 보이지. 덩쿨 식물은, 그지? 이 간목에 비유하면 막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그런 식물들 있잖아. 덩쿨나무들. 그런 거하고 비유를 하는데 유약해 보이기는 하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 이 을목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살아난단 말이야. 그리고 강하고 질겨 이게. 그래서 을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거야. 겉으로는 유약한데 이 외유 내강이라니까. 그리고 또한 사물을, 주위에 있는 사물을 타고 오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나 찬스에 강해 을목들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잔머리 잘 쓰겠지, 그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내가 뭘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그 내 목표한 거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어부지리를 노리거나, 그래서 간목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옆에 을목이 지나가면 결국에 그 싸움, 막말로 케이크 하나를 앞에 놓고 간목 둘이 싸워. 그럼 간목들은 저걸 하나를 죽여야 내가 저걸 먹을 수 있거든.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옆에 을목이 지나가면 을목이 슬며시 집어갖고 지가 먹어. 을목은 그런 성향이라는 거야. 그래서 화초나 꽃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는 거야. 근데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고 친절하나 속으로는 꿍꿍이가 많고, 그 다음에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 그리고 욕심이 많고, 욕심도 많고 거기에 허영심도 있어. 이 을목들은 욕심이 있고 허영심이 있다. 허영심. 그래서 을목의 여자들을 보면 잘 꾸미려고 해. 자기 몸뚱이를 화장도 잘하고. 교육을 많이 하는. 그래서 조직 사회에서를 보면 선두에 서 있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이게 방관하듯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리고 앞에 나서질 않아. 그래서 을목은 참모진들이 많아.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 간목을, 막말로 간목을 타고 올라가야 돼. 목표는 같아. 을목하고 간목하고의 목표는. 왜? 정상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간목은 쫙 앞에 나서서 뭔가 진두지휘를 하지만 을목은 그 옆에 붙어가지고 이걸 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 옛날이 아니라 그 제코와 콩나무라는 그 동화에서 보면 콩나무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 그런 식으로 목표는 어찌됐든 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건데 간목은 쫙 뻗어서 올라가는데 이 콩나무 같은 경우는 이 간목을 타고 올라간다고 쫙. 그래서 간목을 타고 오르려고 하나 기회나 찬스의 강함으로 머리 또한 비상해. 이 을목 일주들이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다고. 왜? 기회를 항상 보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어느 순간 그 기회를 포착해서 잡지 않으면 정상으로 올라가기 힘들지.
그래서 간목하고 이 목의 기운의 천간의 오행 중에 일단은 목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는 화에도 음양이 있지요. 똑같이 병화, 정화가 있어요. 그래, 자연계의 어떤 물상으로 보면 이 화라는 기운은 하늘의 세상의 만물에 온기와 빛을 주는 태양의 비유를 한다고 그랬어요. 태양. 즉 세상 만물의 열과 빛의 근본을 상징하는 거야. 여기에서 나왔지. 열과 빛. 화라는 기운은 따뜻하게 해주는 열과 밝게 비춰주는 빛, 두 개로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병화는 양을 대표하는 성질이고, 양의 성질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에서, 자연계에서 태양으로 병화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이 병화는 열이 아니라 빛이라는 소리지. 그지? 그리고 양의 기운은 사물을 자라게 만들어. 이 간목을 자라게 만든다고. 이 목의 기운. 목을 다.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못 자라잖아. 그치? 빛이 없으면.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병화의 기운이 가진 사람, 화의 기운이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 활달해, 성품이. 그리고 어떤 모임이나 이런 조직에 있어서도 잘 나서지. 이게 분위기 메이커들이 많아, 화일주들이. 그리고 그 모임을 주도하는 성향을 갖게 되고, 또 남을 비춰주듯이 내가 비춰주니까 남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래. 그래서 남 앞에 서는 직업, 연예인, 이런 화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병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화일주들은 예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깍듯하고 아랫사람도 자기를 깍듯하게 대해주길 바래. 그래서 태양이 만물을 비추듯이 타인에 대한 배려도 좋고, 화일주들은 배려심이 많고, 근데 여기에도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 화는 발산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거란 말이야. 열도 발산하는 거고, 열도 발산하는 거야. 이렇게 밖으로 발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있어서 쉽게 지쳐. 왜? 내 에너지를 다 쏟아서 밖으로 빼내니까. 그래서 시간을 오래 끄는 걸 좋아하질 않아. 이건 뭔 소리일까? 속전속결. 그러니까 화일주들, 화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니까.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의 그런 열정이 줄어드는 거야. 끈기가 부족해, 화일주들은.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그지? 그래서 옛말에 뭐 불같은 성격, 냄비근성 막 이런 게 왜 나오냐면 화일주들, 화의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테는 냄비근성이라고 그러고 성질이 급하다고 얘기할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는 옛날부터 동방이잖아. 동방 예의지국이야, 그지? 통이야, 통.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래요, 우리는. 이게 성질이 급한 거야. 화도 물론 급한데, 왜? 목은 상상하는 기운이랬지, 위로. 그러니까 앞뒤 뒤도 안 본다니까 앞으로만 달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성질이 급한 거야, 동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오양, 개양, 병이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양간들 중에서도 가장 양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 이 화의 기운이야. 그래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대신에 즉흥적이고, 그래서 지나치게 강하면 폭발적인 기질을 보인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화가 많은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성질을. 그래서 그 폭발적인 기질로 에너지가 쉽게 소진되고 화가 나더라도 대신에 오래 가는 경향이 없어요. 얘네들 오르륵 하다가 말아. 화의 기운들은. 이 화의 기운이 많은 데가 어딜까? 나라로 따지면 남방 쪽에 있는 나라들, 이 적도 밑으로 있는 나라들, 뭐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막 이렇게 더운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은 대체로 뒤끝이 없어.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우르륵 하고 성질내고 만다고.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지 성질의 일을 그르치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신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라. 화의 기운을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한다고. 그리고 사고를 치겠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요거는 병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있어요. 정화. 화의 음의 기운이지. 화의 음인데 이거는 빛이 아니고 열이랬잖아요. 열. 그지? 이 정화는 열의 기운이야. 그래서 정화는 음적인 기질을 대표하는 화고, 자연계의 어떤 물상으로 보면 음하잖아. 열인데 열이면서도 음한데 이걸 열로만 표현하지 않고, 병화는 태양이라고 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거. 이거는 달이야, 달. 갇힌 빛은 있으되 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달은. 태양은 양의 빛이고. 그래서 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촛불은 열이 나지. 촛불에도 빛은 있어. 근데 빛보다는, 빛도 빛이지만 이건 열도 존재를 한다고. 그리고 모닥불, 그 다음에 번개, 오르는 꽝꽝하는 번개. 그래서 정화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 화 중에 음의 성질을 나타냈다고 했고, 25페이지. 병화가 태양에 비유돼서 만물을 밝게 비추는 반면, 정화는 달로 비유가 돼서 은은한 매력을 발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은은하게 비춰주는 달처럼 따뜻하고, 그래서 정화가 가진 성질은, 정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따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상처나 고민 이런 걸 잘 들어주고, 심리 상담 이런 것도 잘해주고, 상담도, 그리고 다독이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정화를 비유를 할 때 촛불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약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 그 내면에는 화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성질은 정화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발산을 하는 기질은 있어. 그래서 유약해 보인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는 없어. 이 정화도 욱하는 게 있거든. 근데 욱하는 게 병화하고는 달라. 그래서 정화라고 그래서, 야 네가 그래 촛불이지, 그러고서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친다. 여기는 번개의 기운도 있다고. 그래서 폭풍이 몰려오면 번개와 돌풍을 동반하듯이 한번 화가 나면 폭발하는 성질을 내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일주들, 정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화는 특징으로 또 보면 남을 잘 배려를 해주고 인정이 많고, 그 다음에 이 화일주들의 공통적인 특징, 예의를 중시한다. 남 앞에 보여지니까 그런 보여지고 하는 거에 대한 예의 범절,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 이 병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지? 드러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활동적인 반면에, 이 정화는 은근하고 은은하게 뒤에서 조력하는 역할을 많이 해. 그래서 그러한 매력이 있는 오행, 천간의 오행 중에 하나고, 자연에서 병화가 빛으로 상징이 된다면 정화는 열을 나타내므로 용광로에도 비유를 한다. 용광로.
그래 따라서 병화는 빛과 같이 화가 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뒤끝이 오래가지 않지만 정화는 달라. 병화하고 정화는 화가 나면 용광로 금방 안 식잖아. 그지? 태양은 반짝 떴다가 구름이 싹 가려버리면 이게 열기 뜨거운 빛이 오래도록 머물지 않잖아. 근데 용광로는 그 열기가 온기가 오래도록 남지. 그래서 같이 욱해도 병화일주들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정화일주들은 곱씹는다니까 계속. 그리고 같은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성질이 급한 건 똑같아. 병화나 정화나. 근데 병화는 오르륵 하고 그냥 끝내. 근데 이 정화는 뒤끝이 있다니까. 그런 성격이 있고. 자, 이제는 토로 넘어가 보면 토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병화까지 정화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